미국과 이란이 합의했던 2주 휴전 시한이 미국 시각으로는 내일, 이란 시각으로는 모레 끝이 나게 되죠. 하지만 협상은 열릴지조차 잠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갑자기 분위기가 급 반전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중대기로에 선 중동 사태, 현황과 우리 정부의 대응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국가 차원의 규제 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개혁 추진 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합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격상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통해 규제 구조 개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 이 규제 합리화 위원회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경제인사이트는 유튜브 경제인사이트 채널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현재 금융시장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 국내 증시 주말 사이에 갑자기 바뀌어버린 이 중동 사태 때문에 분위기가 좀 안 좋게 출발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각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완연한 상승세로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 현재 1% 넘게 오르면서 6,250선 위로 완연하게 올라섰고요. 코스닥도 0.57% 상승한 1,170선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을 놓고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갑작스럽게 2조 원 넘는 순매도로 돌변하더니 오늘도 한국 주식을 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서는 매도 폭은 꽤 줄었습니다. 거래소에서 2,200억 정도 순매도고요. 코스닥에서는 또 순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달러 약세가 심화되면서 역외 환율 1,460원대까지도 도나했는데 자, 다시 환율이 좀 올랐습니다. 현재 1,474원대까지 상승한 흐름세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흐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이란의 아락치 외교장관의 호르무즈 전면 개방 소식과 함께 급등했던 비트코인 다시 상승폭을 고스란히 반납했습니다. 현재 시각 1억 1천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금융시장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시작할 텐데요. 영상 보시고 난 뒤 이야기 계속 이어가죠. 중동 전쟁이 7주차에 접어들면서 제조업 전반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비상대응 체계의 고삐를 다시 한번 단단하게 조이고 원유와 필수 원자재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유무역 질서의 태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산업 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기를 버티고 극복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21일 휴전 종료가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여전히 불투명하고요.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닫고 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에 돌아가면서 기싸움이 여전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란의 미국에 대한 불신 커지고 미국의 압박도 상당합니다. 자, 중동 상황 소식들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죠.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밤까지만, 토요일 새벽까지만 해도 이럴 줄은 몰랐는데요, 대표님. 가장 빠른 속보부터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 해군이 중부사령부에 따르면은 이란의
화물선을 지금 납포했고요. 이란은 또 지나가는 선박을 공격했다라고 하고 있고 가장 업데이트된 현재 중동 상황 먼저 볼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이란 배를 선박을 뭐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기관실을 공격을 해서 배를 세우고 그다음에 지금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배는 제재 대상에 있던 배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돼서 통행을 할 때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의 표적이 됐던 선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미국이 휴전을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했는데 이란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했었잖아요. 이게 해적 행위다. 예. 그리고 다시 또 이란이 자기들도 이제는 봉쇄를 하겠다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미국이 이란 선박을 납포하기 전에 이란이 인도 국적의 화물선과 LNG선인가요? 두 척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는 네, 먼저 공격했답니다. 예, 그런 네. 또 뉴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휴전 종료가 21일인데 그거를 앞두고서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서 페르시아만에서의 긴장도는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와 더불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연장이 안 될 거라는 또 강경 발언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은 미국의 철수 없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전과 같이 계속 봉쇄하겠다. 그래서 강대강이 지금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금요일 밤 상황 먼저 보면요. 이란의 이라그치 외교장관이 이제 갑작스럽게 호르무즈를 전면 개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요. 전 세계인들이 전쟁이 끝났다. 뭐 이렇게 됐었는데 주말로 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졌거든요. 그 이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란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빠지려고 했더니 미 해군은 계속해서 남겠다. 봉쇄는 계속하겠다. 이 말 때문에 갑자기 이제 해빙 무드가 또 악화됐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다시 주말에 역전된 그 핵심적인 이유 우리 대표님은 뭐라고 보세요? 사실 휴전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종전의 기대가 상당히 높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끝났고 이란은 현재 미국이 요구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거의 다 동의를 했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동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농축 우라늄 약 한 320kg 정도 돼 있는데 이거 미국에다 넘기겠다. 네. 그리고 또 호르무즈 완전 개방하겠다. 열겠다. 네. 그리고 또 핵 프로그램 20년 연기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미국이 이란에 요구한 상황을 거의 이란이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란 지도부에서는 그거 사실 아니라는 걸로 네. 상당히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죠. 특히 농축 우라늄의 그 반환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니라 제3세계로의 그 얘기를 하고 있고 20년 동안의 핵 프로그램 중지가 아니라 5년이다. 이래서 서로 얘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틀렸던 부분이 컸어요. 그래서 네. 이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오버플레이하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외무부에서는 사실은 이란 외무부에서는 휴전 협상 잘 되고 있다 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예. 이슬람 혁명 수비에 대해서는 그거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란 내부에서도 사실은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지 않나 이런 지금 논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그 보고 부분이 있습니다. 궁금한 건데요. 이렇게 네. 타결이 제대로 안 됐는데 이라크치 그 외무장관은 왜 그 전면 개방하겠다는 이야기는 왜 했을까요? 뭔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코멘트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협상의 주체에 대해서 예. 미국 대통령이 얘기하는 부분과 이란 내에서 첫 번째 반응을 보인 부분 그리고 그것이 이란 내부에서 또 논의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금 진통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미국이 요구하는 핵 폐기물의 미국 반출이라든지 농축 우라늄이요? 예. 우라늄의 미국 반출이라든지 아니면 20년 동안의 핵 프로그램 중지는 이란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란 외무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했든지 뭐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은 그 상황에서 두 개의 어떤 정치적 집단이 서로 지금 갈등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음모론도 나오는 게 그 말을 하면 이란 이제 해군이 배를 뺄 걸 노리고 했다. 근데 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사인할 때까지는 호르무즈를 안 떠나겠다. 이러면서 또 이게 틀어졌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락가락한다면 우리 시각으로는 아마 수요일께는 명확하게 그 휴전이 어떻게 될지 또 2차 협상이 어떻게 될지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박사님,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오늘 내일 정도입니다. 이제 수요일에는 거의 판하는 완전히 끝이 나게 되는데 잘 될까요? 휴전의 기한이 21일로 정해져 있지만은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서로 양보하기에는 너무 큰 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항공모함이 3대나 가 있고요. 모든 병력들이 많이 집중된 상황이고 이란의 입장에서는 지금 GDP의 40% 정도의 전쟁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고 그리고 뭐 기간 인프라들이 많이 망가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명분 없이 협상을 끝내긴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양국 모두 다 그 전쟁이 지속될 때 부담은 다 있어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고유가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될 것이고 이게 미국의 중간 선거에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란의 입장에서도 보면 우리는 지금 중동 국가들이나 걸프 국가들에 대한 이란의 공격으로 인해서 원유나 LNG 시설에 대한 피격만 우리가 피해만 봤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이란 배도 나오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중국으로 못 가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란도 원유를 생산을 해서 그걸 계속 바깥으로 빼내면서 저장고를 비워야 되는데 지금 이란도 저장고가 자꾸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장고가 다 차면 유전을 막아야 되거든요. 유전을 막게 되면 그걸 복구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1991년 1차 중동 전쟁 쿠웨이트 전쟁 때요. 쿠웨이트가 유전을 막고서 완전히 복구하는데 5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에서도 그 지금 주어진 시간 자체가 미국만큼이나 없기 때문에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두 나라가 어떤 탈출구를 모색해야 된다는 아주 절박함은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휴전이 종료가 되더라도 뭐 파키스탄 가가지고 회의를 하든 협상을 하든 해서 어떤 모종의 좀 좀 완화된 그런 틀에서의 그런 뭐 종전이라든지 평화 협정을 지금 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묘책이 근데 있을까요?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는 뭐 가령 핵을 내주고 호르무즈를 갖는다라든가 뭐 이 윤곽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오케이 핵만 죽이고 뭐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됩니다. 이번 전쟁의 목적이 이란 핵 프로그램의 정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핵 폐기물을 농축 우라늄을 싹 갖고 오는 없애는 거.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양보는 못할 것 같아요. 그걸 양보하는 순간 미국 정치권에서의 압박이 굉장히 클 거고요. 뭐 한 거냐 이러겠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또한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하군다고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을 뒤집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도 호르무즈 해협을 공동 관리한다든지 미국과 아니라 지금 이란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만이랑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유화적인 어떤 조치들을 이란에게 줌으로써 이란도 승복을 하고 미국은 또 가질 걸 가지는.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핵 프로그램을 중지한다든지 그리고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준다는 거는 사실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참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유가만 따로 떼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도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지금 상황이 정말 잘 이번 상황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쟁 전이죠. 상황 전 1, 2월의 유가, 뭐 WTI 기준 배럴당 60달러, 70달러는 보기 힘들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는 정말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고유가가 고착화되는 건가요? 요번에 저희들이 그 휴전 협정하고 평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유가가 100불대에서 뭐 120불도 120불 갔지만은 이게 90불, 80불대로 내려오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아마도 향후 유가에 최근에 내려왔던 부분, 그게 아마 바닥을 형성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망기관이 전망하듯이
유가는 이 사태가 진정이 돼도 배럴당 80달러 후반. 예. 후반 이상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인프라, 석유, 원유 아니면 LNG에 대한 인프라가 망가진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어떤 통행료라든지 그리고 전쟁 리스크 프리미엄 이런 부분들이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휴전이 되고 평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이란과 미국에서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전 수준으로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갈등이나 긴장도가 높은 상황을 유지한다고 하면 유가는 이전보다 높은 수준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잘 끝나도 또 이란 혁명 수비대 일부가 또 여기 숨어 있다가 또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리스크 이제 할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럴당 80달러 후반대, 90달러 초반대 고유가에 대한 고착화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살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제 유가 관련한 이제 유가뿐만이 아닙니다. 선물 관련한 투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락치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완전 개방을 발표하기 한 15분 전에 1조 원 정도가 유가가 떨어질 거야라고 이제 베팅을 해서 천문학적 이익을 얻었다. 이번이 이제 한 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코인에도 있고 다각도로 조사를 한다면서요? 예? 네. 예, 미 당국이. 사실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몇 번의 이런 비슷한 몇 일이 번이죠?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3월 달에 그 이란의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연기했을 때 그리고 평화협정 시작한다고 얘기했을 했을 때 때. 그리고 요번에 다시 또 전면 개방. 전면 개방했는데 약 한 뭐 22억 달러 정도 그렇죠? 22억 달러 정도의 선물 거래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만약에 당시의 유가 하락과 같이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몇 분 사이에 뭐 3천억 이상의 이익이 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 선물 거래소 거기에서는 그 뉴욕이랑 런던의 거래소에다가 이런 거래의 매수 주체를 찾는군요. 예, 예, 포지션 주체. 거래의 어떤 예. 주체라든지 거래 동향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하고요. 백악관에서도 이러한 정책 관련된 전쟁 관련된 정보에 따라서 선물 거래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 투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은 시장에는 굉장히 불안한 요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중요한 그런 조치들이 나오면 좀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을 주지 않을까 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국내 이제 경기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베이지북이 있다면 우리 재정경제부는 그린북이라는 최근 이 경제 동향의 동행 지표들을 파악을 하는데 역시 예상을 했겠지만은 중동 사태 터지고 난 후에 상당히 우리 내수와 경제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역시 고유가가 터지고 나니까 어쨌든 속수무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4월달 베이지북은 실물 경제는 2월달 자료가 나왔고 금융이나 시장에 대해서는 3월달 자료인데 2월달까지 전반적인 경기는 회복 추세에 있다. 아무래도 전쟁의 여파가 아직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소비도 좀 개선이 되지만 소비 심리는 좀 나빠진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설비 투자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기를 이끌어가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거의 50%나 늘면서 좋았던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3월 달에는 전쟁의 여파로 시장의 변동성이 컸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KDI는 이러한 평가 속에서 경기는 회복되고 있지만은 하방 리스크가 좀 있지 않느냐. 네.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정부에게 요구하는 바는 네. 이러한 어떤 소비 심리라든지 아니면 투자에 대한 어떤 개선을 위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 편성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경기에 상당히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유가라든지 또 고환율 이렇게 되면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부의 추경을 통한 이런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핀셋으로 지금 정책들이 다 타겟팅이 돼 있던 부분들이 아마도 3월, 4월에 경기 어떤 하방을 지켜주는 그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봄철 특수도 올해는 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 2분기 걸 봤더니 뭐 전분기와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정부의 대응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좀 역설적인 게요. 지금 백화점들 나오는 실적은 또 너무나 좋아요. 이제 중국 관광객들 오면서 좀 따로 놀고 있고 편의점들 좋고 완전히 양극화 현상 좀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참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정부도 답답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 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이번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에서 나빴던 부분들이 지금 100을 넘지 못하는 네. 부분들이 다잖아요. 백화점 빼놓고. 봄인데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봄에는 계절적으로 사실 이런 소매나 유통이 좋아야 되는 계절적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중동 관련된 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우리 경제에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정부의 비용 경감 대책, 특히 유류세 경감이라든지 네. 아니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긴급 자원 지급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번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전쟁 발발과 더불어서 굉장히 이런 경기 대책들을 빨리 만들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은 좀 경제 전문가로서는 좀 칭찬해야 되는 네.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는 정책 입장에서 보면 소비라든지 아니면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대책들은 마련돼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주문한다고 하면 이게 아무리 준비가 돼 있어도 적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험한 그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자원을 지금 많이 지금 투입하는 게 필요한 부분에 좀 적정한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나라의 원유 수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이제 24일 네 번째 4차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실시가 됩니다. 이 4차로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대표님, 지금 상황이 아시아 국가들, 우리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중동 두바이유를 사용하는 쪽은 뭐 뚫리지가 않으니까요. 지금 유조선은 단 한 척도 지금 230척 중에서 못 나왔는데 원유 수급과 앞으로 에너지 정책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될까요? 국민들과 함께 좀 절약 기조는 가야 되겠죠. 예,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하신 네. 말씀했습니다. 지금 공급이 부족한 부분이니까 시장에서 균형을 이루려면 부족한 공급에 맞는 수요를 또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전략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중동에서 평화나 아니면 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5월, 6월까지는 고유가라든지 공급망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유조선이 도착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에너지 전략에 대한 또 준비를 해야 될 거고 더 길게 보면 중기적으로 우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리고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중동 의존도 줄이면서 또 다른 쪽으로부터의 원유를 또 받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